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행동들은 다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되는 줄 알고 반복하고 계시는 것들. 특히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원인 모를 고통으로부터 건강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이석증 치료받고 분명히 좋아졌던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또 핑 도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이번엔 진짜 나은 줄 알았어요. 이 말씀 정말 자주들 하십니다. 표정에 실망감이 가득하세요. 치료도 열심히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셨는데 왜 또 이러는 건지 답답하시죠. 그런데 환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요. 그거 다 하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좋아지려고 했던 행동이 사실은 이석을 다시 빠지게 만드는 행동이었다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석증 환자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반복하는 습관들, 그런데 실제로는 회복을 망가뜨리는 행동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에 2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이석증이 잘 안 낫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본격적인 습관 이야기 전에 이석증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병인지 구조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이석증은 단순히 귀 안에서 돌 하나가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떨어진 이석 위에 알람이 고장난 평형신경이 같이 얹혀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석이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반골이 관 안을 떠다니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신경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 라고 잘못된 신호를 뇌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지럼증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석만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해도 신경이 계속 문제가 있으면 어지럼증은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이석 정복술로 이석을 제자리에 넣어도 그게 완전히 안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형신경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요. 결국 이석이 안정되려면 필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시간. 둘째, 자극 최소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회복 중인 귀를 계속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지려고 하는 행동이 본인도 모르게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습관, 어지러워도 참으면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움직여야 어지럼증이 빨리 적응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지러운데 집안일도 하시고 산책도 나가시고 스트레칭까지 하시면서 어지러워도 참아야지 하시는 분들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전정재활 운동이라고 해서 적절한 움직임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지러움이 심한 급성기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석 정복술로 이석을 원래 위치 쪽으로 보내놨는데 계속 움직이게 되면 다시 튀어나오거나 다른 반고리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회전 자극이 반복되면 평형신경도 안정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 직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세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지러움이 심한 시기에는 운동보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좋아지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회복기에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시면 이석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2번째 습관, 누웠다가 일어날 때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다가 화장실 급해서 확 일어나시는 분들도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핑 돌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석증 환자에게 움직이는 속도, 특히 머리가 움직이는 속도는요, 곧 강한 자극입니다. 이석은 위치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누운 상태에서 앉거나 서는 동작은 머리의 위치가 급격하게 바뀌는 동작이에요. 이때 천천히 움직이시면 이석도 천천히 움직여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이석이 확 밀리면서 평형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석증 환자분들께는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상태에서 눈을 뜨고 5초 정도 천장을 봅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그 상태에서 또 5초 기다립니다. 그리고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앉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또 5초.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귀찮으시죠? 그런데 이 20초, 30초가 하루의 어지럼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더라도 천천히 주문을 외우시면서 움직이세요. 특히 기상 직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누워있는 동안 이석이 특정 위치에 가라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확 움직이거든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아침에 특히 어지러웠어요 라는 증상이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3번째 습관,
머리를 갑자기 젖히거나 빠르게 돌리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습관 2번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머리 감을 때 샤워기를 쓰시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시는 분들 많으시죠? 높은 선반에서 물건 꺼내실 때 고개를 확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서 누가 부르면 응 하면서 고개를 확 돌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전하실 때 후방 확인한다고 고개를 확 돌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은 회전과 젖힘에 가장 민감합니다. 우리 귀 안의 반고리관은 회전을 감지합니다. 고개를 젖히거나 돌리는 동작은 이 반고리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동작이에요. 이석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동작을 하면 이석이 다시 움직여 버립니다. 이석증 환자분들은 머리 감을 때는 앞으로 숙이세요. 뒤로 젖히지 마시고요.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주는 그 자세는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집에서는 샤워기 들고 앞으로 숙여서 감으시는 게 좋습니다. 높은 선반 물건은 발받침을 쓰세요. 고개를 젖히지 않아도 될 높이에서 눈높이에서 꺼내시는 거죠. 뒤를 볼 때는 몸 전체를 돌리세요. 고개만 확 돌리지 마시고 발을 움직여서 몸 전체를 그 방향으로 틀어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행동들은 다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되는 줄 알고 반복하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이게 회복에 좋다라고 믿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몰라서 못 고치는 건 정보를 얻으면 되는데 오해하고 있으면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나빠지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번째 습관, 목과 머리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는 겁니다. 어깨가 뻐근하니까 어지럼증도 있는 것 같아요. 목 풀면 어지럼증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목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을 크게 빙빙 돌리시거나 고개를 뒤로 확 젖히는 스트레칭, 귀가 어깨에 닿을 정도로 옆으로 꺾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 뻐근함은 어지럼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추성 어지럼증이라는 것도 있고 목 근육이 긴장하면 평형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석증 회복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석증 회복기에 목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면 경추 자극과 평형신경 자극이 겹칩니다. 목을 크게 돌리는 동작은 당연히 머리도 같이 움직이는 동작이에요. 머리가 움직이면 이석도 같이 움직입니다. 특히 고개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은 이석을 자극하기 딱 좋은 동작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지럼증이 더 오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 스트레칭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석증 회복기에 과하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회복기에는 어깨만 가볍게 돌려주세요. 어깨 으쓱으쓱 올렸다가 내리기, 어깨 뒤로 돌리기, 이 정도만 해도 목이 충분히 잘 풀립니다. 다섯 번째 습관, 술이나 카페인을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시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오해 먼저 풀고 갈게요. 술이나 커피가 이석을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술 마셨다고 이석이 빠지고 커피 마셨다고 이석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술과 카페인은 평형신경과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면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취하면 비틀거리시잖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평형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석증 환자는 이미 평형신경이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술을 더하면 불안정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신경이 예민해지죠. 자율신경이 흔들리면 평형 감각도 같이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석증은 치료로 안정되어 가는 중인데 신경만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석은 제자리에 있는데 어지러운 느낌이 계속 남습니다. 회복 체감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치료는 잘 받고 있는데 왜 안 낫는 것 같지?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술이나 커피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어지럼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최소 2에서 3주는 술과 카페인을 끊어보세요. 힘드시면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고 술만이라도 완전히 끊어보세요. 2주만 참으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 어지럼증이 있어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행동입니다. 특히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은 시각 자극입니다. 화면이 움직이고 글자가 스크롤되고 영상이 재생되죠. 우리 뇌는 이런 시각 정보를 처리하면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나 안 움직이고 있나 이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석증 환자는 이미 평형 감각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여기에 스마트폰 화면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뇌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몸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자세가 최악입니다. 누워있으면 고개가 특정 각도로 고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각 자극까지 들어오면 뇌는
몸은 누워있는데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드네 라고 인식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지럼증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더 어지러워졌어요 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자체를 줄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이석증 회복기에는요. 꼭 봐야 된다면 누워서 보지 마시고 앉아서 보세요. 화면도 가능하면 고정된 상태로 스크롤을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30분마다 눈을 감고 1분간 쉬어주세요. 눈을 감으면 시각 자극이 차단되니까요.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습관, 이석증 회복기에는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지럼증을 계속 신경 쓰는 습관입니다. 지금 어지럽나? 방금 핑 돌았나? 아까보다 더 어지러운 것 같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또 어지러우면 어떡하나?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지럼증이 있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악순환을 만듭니다. 어지럼증을 체크한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진다. 그걸로 자율신경이 더 긴장한다. 긴장하니까 어지럼증이 더 예민하게 느껴진다. 더 자주 어지럼증을 체크하게 된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실제로 이석은 안정되는데도 어지럼증이 안 없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석증이 단순히 귀환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자율신경 문제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석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평형신경도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그런데 뇌가 어지러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학습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석증은 좀 괜찮아졌는데 어지럼증만 남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이석증 복수를 아무리 받아도 완전히 낫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십니다. 실제로 이석이 빠지지 않았는데 뇌가 어지럼증을 계속 찾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있나 없나 자꾸 체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른 데 더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지럽나 대신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뭘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지럼증이 조금 느껴지더라도 아직 회복 중이구나? 괜찮아 라고 넘기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이석 정복수를 잘 받아도 이렇게 일상에서 이석을 계속 흔들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7가지 중에 몇 개나 하고 계셨나요? 솔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도 환자분들께 이 7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3, 4개는 해당되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은 6개까지도 하고 계셨고요. 좋아지려고 열심히 뭔가 하셨던 분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움직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스트레칭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쉬는 게 치료입니다. 흔들지 않는 게 회복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석증이 자꾸 재발하는 사람들의 공통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회복기에 피해야 할 습관이었다면 다음 영상은 재발을 부르는 체질과 생활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왜 어떤 분들은 계속 반복되는지 그 구조를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